서식 임박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물건을 몇 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물건은 그렇게 까다롭고 하는 물건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할 필요가 없을 듯 해서 물건을 한 5개 정도로 한번 추려봤거든요. 먼저 2021 566번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락산 현대아파트네요. 이 아파트는 면적이 24평, 전용 면적이 24평이고요. 감정 가격은 6억 6,400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층에 있는 504호고요. 아파트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물건,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 분석이 제일 중요하죠. 요 전모 씨 임차인은 전입일자는 2003년도에 전입이 되어 있고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씩의 계약을 쓰고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배당 요구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미상인 것을 보니까는 계약서에 어쩌면 확정일자가 적혀져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확정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은요, 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건저당과 같은 효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를 못하죠. 확정일자가 없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임차인은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은 깔끔하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받고 나가면은 될 것 같은데 배당 요구를 했네요. 확정일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대항력이 일단 있어 보이죠. 여기 선순위 우리은행 건저당 2012년도에 건저당이 있으니까 12년보다도 훨씬 빠른 날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의 보증금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면은 2012년 당시에 5천만 원이면은 이게 소액 보증금의 그 최우선 보증금, 최우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겁니다. 2012년도에 한번 보면은 네, 7,500만 원 6,500만 원 이하는 2,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못 받는 금액 2,800만 원을 못 받게 되네요. 이 2,800만 원은 여기 있는 가압류하고 같은 식으로 채권 배당을 받게 되죠. 어쩌면 거의 못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물건 시세는 여기에 보면은 시세 정보 보이시죠? 아마도 모락산 현대 이 면적이 아까 이게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면적이 이게 112평방미터가 79.04가 나오네요. 그죠? 112평방미터를 가지고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6억 5천에서 7억 3,500까지 시세 범위가 잡히네요. 이 물건은 5층이니까 아까 504호인가 그랬죠. 그죠? 5층이니까는 중간 정도의 가격을 보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6억 5천만 원의 하한가 정도, 상한가가 7억 3,500이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세들도 매매 6억 5천 정도의 매매 물건이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격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2020년부터 2021년, 2021년까지 요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단지는요, 이 단지는 하나 좀 입지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자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모락산 현대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예, 인동선이 여기 보이죠, 그죠? 인덕원에서 동탄으로 연결되는 인동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으로 해가지고 가는 그 전철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 자리는 오전역이죠. 오전역. 예, 오전역. 예, 맞습니다. 오전역인데 여기가 아마 저기 급행역이에요. 급행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역사와는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단지에서 대략적으로 직선 거리만 찍어봐도 300m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어떤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전철역도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요 일대에 이 오전동 여기 일대에 실제로 여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한참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대가 아마 전체적으로 상당히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그런 입지에 해당되는 곳이죠. 근데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들 뭐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가 참 많죠,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좀 보수적인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을 받더라도 여기 전현모 씨가 배당을 못 받게 되는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쩌면 인수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입찰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물건을 한번 볼까요? 2021-61610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61610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요 전자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경의선이라고 경의중앙선요. 문산에서 저기 청량리 저쪽까지 가는 경의중앙선 청량리 지나서 또 가는 전철까지도 연결 다 돼 있죠. 그죠? 그 탄현역하고도 거리가 있고 그 역사하고 이렇게 야당역하고도 이렇게 딱 중간에 있는 위치네요. 거리로는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선 거리로 한 1km 정도 돼 보이고 이쪽으로는 1km 더 돼 보이네요. 그죠? 어쨌든 걸어 다니기에는 거리가 한 1km다 하면은 걷는데 못해도 한 15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성인 남자 걸음으로요. 그 정도를 감안을 하고 요 입지를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자, 이 아파트도 건물 면적 전용 124평방미터고 한번 유찰이 돼 가지고 6억 4,200에서 4억 4,9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임차인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임차인 시모 씨가 2015년도에 전입을 한 게 확인이 되네요. 근데 보증금은 뭐 미상이고 대항력도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이런 거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 임차인이 혹시 임차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상태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임차인으로 조사한 시경숙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뭐 확실한 내용은 없다.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 여지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경매를 신청한 하나 AMC 대부라고 하는 이 회사에 최초의 대출을 해준 은행은 국민은행이네요. 그죠? 이 국민은행에서 2016년도에 건저당을 설정하고 3억 1680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차인이라고 이야기 표시되어 있는 이 사람은 2015년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적에 임차인이 있으면은 대출을 해 주던가요? 혹시 대출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공제를 하고 대출을 해 주는 경향이 많죠. 무시하고 무작정 다 대출을 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기부에 보면은요. 2016년도에 매매돼 가지고 매매된 금액이 3억 1,900이에요. 2016년도 3억 1,900으로 거래가 되었고 매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소유자가 3억 1,900에 샀단 말입니다. 사서 국민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으로 3억 1,680만 원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한번 유추를 해보면은 아마 80% 정도를 대출 원금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 80%는 아마 2억 한 6천 정도 나올 겁니다. 2억 6천 정도요. 그러면은 3억 1,680만 원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고 건재단 금액은 실제로 원금은 2억 6천이라고 한다면은요. 거래가액 3억 1,900에 대해서 거의 한 80% 정도를 돈을 빌려줬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임대차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입차를 좀 꺼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요.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거나 혹은 2015년도에 전입을 한 사람인데 2016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어쩌면은 이 사람이 전 소유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니까는 전 소유자한테 산 내용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5천만 원 1억에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이만큼 대출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좀 제거한 상태에서 입찰 금액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또 한번 시세 한번 볼까요? 시세 정보를 보면은 여기에 단지 정보에 아까 면적이 아까 큰 게 있었죠. 큰 거였죠. 그죠? 153 이거일 겁니다. 153 평방미터 요게 아마도 그쵸. 전용률 124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요 금액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매매가 5.4억 그리고 6억 이 정도로 나오네요. 그죠?
요 금액 범위 내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쓰든지, 물론 추가로 더 인수해야 될 금액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보수적으로 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요 금액 하한가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하 얼마씩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물건 한번 볼까요? 2021-54837이네요. 이거는 공유 지분입니다. 54837이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수원 한일타운요. 평수가 전체 면적은 134.958평방미터니까는 이 중에서 2분의 1 정도의 지분이 나왔네요. 전용 면적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 거래 면적은 3억 1,500인데 2억 2천까지 1차 유찰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절반만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3억 1,500으로 감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이모 씨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이모 씨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김모 씨가 있는데 전입일자 2016년도고 여기에 보이네요. 그죠? 김모 씨는 채무자금 소유자의 자녀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뭐 부모님 집 소유의 자녀가 여기서 거주하고 있으니까는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뭐 대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절반의 가격을 판단을 하고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일단 들어올 수도 있겠죠. 건물 등기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2년도에 상속받았네요. 그죠? 이모 씨하고 김모 씨가 44년생, 65년생인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두 분이 같이 공이 같은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고, 요 분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강제 경매가 나와 있네요. 그죠? 다산 투자라고 하는 곳에서 강제 경매니까 어떤 뭐 확정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그러겠죠. 그죠? 여기 있네요. 지급 명령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요 이분의 그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나온 것이고요. 역시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것은 없고, 입지적으로는요 서울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요 일대는 상당히 생활 편의성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병원, 학교 이런 것 전체적으로 교통 상당히 수원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곳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시세를 한번 볼까요? 아까 면적이 165평방이었죠. 단지 정보에 165평방이었는데 165평방인데 이게 205를 끊어보면은 여기 있네요. 164.93. 실제로는 205평방미터, 상당히 큰 거죠. 그죠? 큰 건데 165평방미터가 아니고 100, 전용이 아까 134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134네요. 134.958이니까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134.958이니까는 160 여기 갖다 대니까 이게 숫자가 나오네요. 전용 면적 134.95니까는 분양 면적은 165평방미터고 165평방미터의 시세를 보면은 7억 9천에서 8억 9천 정도 사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7억 9천 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분의 1이니까는 요 금액의 2분의 1 정도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해도 4억이나 4억 가까이 나오네요.
전세 시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매매가 요 물건이 뭐 7억 9천 정도면은 약 4억 이하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사이를 써내서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의 감정가액 자체가 아까 얼마였나요? 요 정도 3억 천 정도로 나왔네요. 그러면은 제법 좀 약간 가격을 조금 공격적인 생각으로 써내서 낙찰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좀 제재하면서 차후적으로 어, 사후적으로 이 물건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네요. 전세가 5억에서 5억 5천이고 매매가 7억 9천에서 8억 9천 정도니까는 7억 9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2분의 1 금액 이하로 써내게 되면은 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가 실수요자라면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써내겠지만은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낙찰을 못 받더라도 꾸준하게 입찰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아파트 물건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다음 물건으로는요. 이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 31762 김포에 있는 물건이네요. 31762 김포 사우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위치로 보면은 사우역하고 바로 딱 붙어 있네요. 딱 붙어서 이거 뭐 나오자마자 이렇게 도시철도에 물론 이 여기가 아직까지 경전철이죠, 그죠? 도시철도에 바로 딱 붙어 있는데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아파트하고 전용 면적은 84.98 국민평형이네요. 4억 4,700만 원에 감정돼서 한번 유찰이 된 상태고 임차인 현황은 임차인 세븐 파이낸셜 대부가 임차인이라고요. 보증금 500이면은 요런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부 회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전세권을 500만 원씩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은요. 소액 임차인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인데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소액 임차인이 뭐 안 들어오느냐 그런 것은 아닌데 등기부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은요. 그래도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 전세권 등기자는요, 실질적으로 배당 순위가 있든 어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자는 뭐 3명인데 채무자는 조모 씨가 한 사람이고 이 물건도 한번 권리관계 한번 볼까요? 임차인 자체는 없고요. 현재 만난 소유자는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가족이 점유하고 있고 이게 전세권은 등기부상으로만 설정을 해 놓은 거니까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등기부를 보니까는 얘도 뭐 처음에 상속된 지분이고 상속된 지분의 이 상태에서 아마 건저당이 있다 보니까는요. 건저당이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경매로 나온 것 같습니다. 4억대로 되어 있는데 시세 체크 잠시 해보고 가실게요. 되어 있으면은 면적이 단일 면적이네요. 그죠? 평형수가 그죠?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4억 8천에서 5억 5천 정도네요.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몇 층입니까? 402호네요. 그죠? 402호니까는 뭐 기준층보다는 조금 시세를 더 저렴하게 봐야 되겠죠. 저층이니까는. 그죠? 엘리베이터 있고 하니까는 고층이 그래도 시세가 아무래도 조망에 대한 시세를 많이 인정을 받고 하니까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4억 8천에서 5억 5천 사이로 금액 범위를 보고 입찰 금액을 정하시면 되겠고, 인수하는 금액은 추가로 인수하는 금액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전세 보니까는 3억 3천에서 3억 8천이니까는 매매 대비하면은 약 한 1억 5천 정도의 투자 갭은 생기네요. 그죠? 자, 다음 물건 한번 볼까요? 2021-5805네요. 2021-5805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겠네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물건 역시 한번 유찰이 된 것이고 건물 면적은 9평형이네요. 84.9평방미터이고 한번 유찰되고 2억 8,700인데 매각 물건 현황은 위에서 보았던 내용하고 비슷하고 똑같고요. 임차인 정모 씨라고 있는데 주거용 전체 임차인이고 전입일자는 2015년, 보증금은 1억 9천, 대항력 있고 배당 신청을 했네요. 그죠? 배당 신청을 했네요. 배당 신청을 했는데 이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고 확정일자가 전입일자하고 똑같은데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 대금에서요, 이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다 받게 되면은 뭐 어떻습니까?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에 비해서 빠른지 늦은지만 보면 되겠네요. 말소기준권리 2019년도네요. 19년도고 이 임차인은 2015년도 전입을 했으니까는 역시 빠르고 예를 들어서 2억 8천에 2억 8천7백에 3억에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중에서 1억 9천을 제일 먼저 뭐 가져가겠네요. 물론 경매 비용을 뭐 제일 선순위로 가져가겠습니다만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요 김모 씨도 요 임차인 다음으로 배당을 받아가게 되고 다른 물건도 다 건저당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가압류는 안분 배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한번 배당표를 잠깐 한번 볼까요? 3억에 만약에 배당을 받는다고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정모 씨 배당 금액 전체 다 가져가네요. 그리고 김모 씨도 4,500만 원 건저당 뭐 금액 다 가져가고 여기 있던 채권자들 다 가져가네요. 그죠? 그러면은 3억 가지 말고 2억 9천 정도만 하면 2억 7,400이었나요?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렇게 하니까는 그래도 임차인은 다 가져가네요. 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뭐 권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억 8,700 이상은 그래도 적어도 써야 되네요. 그죠? 자, 시세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142 이 금액 같은데요. 142 요거가 아니네요. 전용 면적 118인데 얘는 요거네요. 108평방미터가 분양평형이네요. 분양평형인데 108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있네요. 그죠? 시세가 4억에서 4억 6천 정도로 보이고 전세는 2억 8,500에서 3억 3,500 정도인데 이 물건은
18층이네요. 제일 꼭대기층이네요. 꼭대기층인지 아닌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층이기 때문에요. 금액은 저층보다는 좀 가격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걸 감안해서 요 금액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전체적으로 아파트도 입찰하시는 분들이 조금 특별하게 좋은 자리가 아니면은 조금 좀 가리는 경향이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입찰 금액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물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